뭐 인식도 안 되고 샀는데 이러면은 환장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이런 젠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꽤나 음악 감상에 진심인 회사였는데요. 잡스용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폰이 USB-C 포트를 달아주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 감사해야 하나요? 이 스마트폰으로 음악 감상에 대한 취미가 있다면 라이트닝과 C타입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과연 이 아이폰 15 프로에 달린 C타입 포트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 이어폰도 필요하죠. 기존의 라이트닝과 3.5파이 단자로만 판매했던 이 이어팟도 이렇게 C타입으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C타입으로 만든 이어팟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폰이 음감하기에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었죠? 먼저 유선을 사용할 때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3.5mm 이어폰 단자가 없죠. 이 이어폰 단자를 가장 먼저 삭제한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2016년 아이폰 7을 출시하면서 이어폰 단자를 없앴죠. 애플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블루투스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에어팟을 블루투스로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직 유선 이어폰으로 음악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블루투스의 음질이 아직 유선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이죠. 참고로 에어팟 시리즈도 무선실 음원을 감상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루머가 있긴 있었지만 아직 고해상도 음원을 지원하는 코덱이 나오지 않았죠. 그나마 괜찮게 블루투스로 음악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LDAC이나 aptX Adaptive라는 코덱을 사용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면 좀 더 괜찮긴 하지만 어차피 이 아이폰에서는 LDAC과 aptX Adaptiv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음질은 아직은 유선이란 얘기죠. 그럼 유선 이어폰으로 음악 감상하려면 바로 이런 덱이라 부르는 외부 기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덱은 이렇게 C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라이트닝 단자가 달린 아이폰에서는 젠더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뭐 MFC 인증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젠더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이런 고가의 덱은 이런 아이폰용 케이블도 함께 제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비싼 거 사면 해결이 되긴 해요. 반면에 이런 저렴한 덱은 C타입 케이블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를 구매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젠더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젠더를 사용한다고 해도 안 되는 덱이 있습니다. 꼽아보면 불이 들어오지 않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덱은 사용할 수도 없는 덱이에요. 뭐 인식도 안 되고 샀는데 이러면은 환장하는 거죠. 유선은 그렇다 치고 무선은 어떨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블루투스의 음질은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유선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LDAC라는 코덱과 aptX Adaptive라는 코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폰은 그 코덱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안드로이드는 LDAC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LDAC은 들을 수 있지만 많은 이어폰 제조사가 현재 LDAC보다는 퀄컴의 aptX Adaptive 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발된 스마트폰 중 aptX Adaptive가 가능한 폰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 삼성 갤럭시는 앞으로도 절대 달아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블루투스 트랜스미터라는 기기를 사용해야지 무선으로 좋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음감이 이렇게 힘든 취미였군요. 그럼 이 아이폰 어떨까요? 물론 아이폰도 이런 젠더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런 젠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걸리적거려서 불편한데 이런 젠더까지 달려있으면 누가 사용을 할까요? 그래서 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C타입 탑재는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유선 덱부터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아이패드 때문에 출시한 C타입 이어폰 젠더입니다. 이전에 라이트닝 연결했을 때 출력이 조금 낮았었는데 C타입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출력 전압입니다. 619mV와 622mV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건 지난번 라이트닝 젠더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젠더를 이렇게 삼성 갤럭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애플이 만든 C타입 오디오 잭 삼성 갤럭시에 연결하면 1V 출력이 나오는 제품인데, 라이트닝은 라이트닝이라서 출력이 낮게 나온 줄 알았는데 C타입으로 변경된 아이폰 15 프로에 연결해도 0.6V, 약 60%의 성능만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자, 다음에는 꼬다리 색인 CO를 연결해 볼게요. CO는 S23 울트라 연결 시 로우에서 1V, 하이에서 2V 출력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아이폰 15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우에서 593mV, 0.59V가 나옵니다. 하이에서는 1.2V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THD도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CO도 약 60% 출력밖에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텔라2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텔라2는 라이트닝 젠더를 사용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덱이에요. 아주 반가운 소식은 이렇게 C타입 아이폰은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지텔라2의 경우 삼성 갤럭시에서 노멀 2.8V, 부스트 모드에서 5V 출력이 나왔었어요. 과연 아이폰에서는 노멀 모드에서 1.7V, 부스트 모드에서 3V 출력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딱 60% 성능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줄루가 노린 걸까요? 이 지텔라2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바로 이어폰에 사용하면 노이즈가 들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력이 60%로 줄어드니까 이어폰에 사용해도 노이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3V로 좋으니까 아이폰 15와 궁합이 아주 좋은 덱이 되었습니다. 이 지텔라가 이렇게 아이폰과 잘 맞네요. 그렇다면 배터리가 탑재된 DAC는 어떨까요? 이렇게 G5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G5 S23 울트라에서 미디엄 출력이 737mV입니다. 그리고 하이로 설정하면 2.9V 출력이 나오네요. 과연 아이폰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15 프로에 연결했을 때 미디엄 출력이 737mV, 하이 출력이 2.9V로 삼성 갤럭시와 동일한 출력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출력은 같은 수준이지만 여기에 보이는 THD를 한번 볼까요? 삼성 갤럭시 연결 시 그래프가 아주 깔끔해 보이죠? 미디움에서 0.0006%, 하이에서 0.0005%까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측정 결과를 보면 그래프부터 좀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미디움에서 0.001%, 하이에서도 0.001%로 성능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있는 DAC의 경우 출력은 그대로지만 노이즈는 조금 더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꼬다리 덱은 출력이 6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레이트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를 측정했을 때 98dB 이하면 16비트이고 98dB 초과면 24비트를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애플 C타입 덱입니다. 110dB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네요. 110dB 이상이면 좋은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CO를 보겠습니다. CO는 삼성 갤럭시에서 128dB로 미친 다이나믹 레인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아이폰에서는 118dB로 측정되었습니다. 무려 10dB이나 떨어졌네요. 성능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지텔라2입니다. 109dB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 G5는 112dB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 15 프로 24비트는 무난하게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갤럭시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샘플링 레이트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샘플링 레이트는 주파수 대역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샘플링 레이트 48kHz는 주파수가 24kHz까지 나오고, 샘플링 레이트 192kHz는 주파수가 96kHz까지 나옵니다. 주파수가 24kHz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자, 첫 번째 애플 C타입 덱입니다. 처음에 애플 뮤직에 소스 파일을 넣고 측정했는데요, 20kHz에서 뚝 끊겼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48kHz까지만 지원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192kHz 음원을 재생하면 비트 퍼펙트 모드에서는 다시 샘플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 퍼펙트를 꺼야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에서 측정을 해도 이렇게 20kHz에서 뚝 끊기는 제품입니다. 다음 CO를 측정하면 어떨까요? CO도 20kHz에서 뚝 끊겼네요. 이거는 애플 뮤직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카프리치오라는 앱을 사용했는데요. 카프리치오에서 측정하니까 80kHz까지 쭉 재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비의 한계로 인해 측정을 80kHz까지만 진행합니다. 뮤직 앱에 따라 샘플링 레이트 192kHz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애플 뮤직이 왜 안되는지는 좀 의아하네요. 애플 뮤직이 고해상도 무선실로 스트리밍은 지원을 하는데 왜 일반 소스는 지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파일 소스를 가리는 건지 이건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넣은 웨이브 파일은 애플 뮤직에서 20kHz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카프리치오를 사용해서 지텔라2를 측정하면 80kHz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G5도 80kHz까지 잘 나오는데 역시 그래프가 아주 깔끔하네요. 아주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애플 뮤직은 샘플링 레이트를 48kHz까지만 지원한다. 그리고 음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사용해야 192kHz까지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aptX 어댑티브 동굴을 이렇게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삼성 갤럭시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삼성과 같은 수준일지 유선덱처럼 떨어질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BT5는 송신기이고 실제 출력은 이어폰 쪽에 앰프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다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BTW5 삼성 갤럭시에 연결했을 때 출력이 1V로 나왔습니다. 그럼 아이폰은 726mV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유선덱보다는 높은 72%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연결 시 다이나믹 레인지 105dB이 나왔었는데 아이폰에 연결하면 102dB로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어떨까요? 80kHz까지 안 나왔죠? 그래도 30kHz 넘게 측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잘 나온 거예요. 왜냐면 aptX 어댑티브가 최대 24비트 96kHz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48kHz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블루투스 동글 72%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왜 성능이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출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한번 얼마나 출력을 뽑아 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 C타입으로 먼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재생하지 않을 때는 약 0.2W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현재 풀볼륨이고요. 소리를 재생하면 약 0.3W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폰 15 프로를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아이폰 15 프로에서 소리 재생을 하지 않을 때는 0.2W로 갤럭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풀로 재생을 했는데 0.25W 0.25W밖에 출력이 되지 않네요. 애플 뮤직으로 해볼까요? 애플 뮤직으로 재생하니까 조금 더 출력이 높네요. 0.29W가 나옵니다. 0.3W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갤럭시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 이번에는 출력을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한 지텔라2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리를 재생하지 않아도 0.6W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소리를 재생해 보면 약 1.8W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전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쓰죠. 1.8W. 다음 아이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연결을 하고 기본 상태는 0.8W입니다. 이거는 갤럭시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소리를 재생해 보면 1.4W 정도로 확실히 갤럭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애플 뮤직에서는 고해상도 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파란색이 뜬다는 것은 고해상도 샘플링 레이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갤럭시에서 보여드리면 192kHz 샘플링 레이트 음원을 재생하면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애플의 C타입 젠더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둘 다 0.8W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텔라2의 경우에는 갤럭시에서 1.8W 정도를 사용했는데 아이폰에서 1.4W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폰에서 주는 출력이 다른 거죠. 갤럭시 대비 아이폰에서 나가는 출력은 77% 정도인데 실제 성능은 60%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력 효율도 조금 좋지는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C타입 이어팟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이 C타입으로 변경되면서 번들로 제공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역시나 판매용이었다는 C타입 이어팟입니다. 이 이어팟은 오픈형 이어폰이죠. 아니, 놀라운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이게 오픈형인데 귀에 잘 맞으면 엄청난 저음을 들려주는 이어폰입니다. 그런데 제 귀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 C타입 측정 결과를 보면 여전히 엄청난 저음을 보여주지만 고음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너무 저음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귀가 큰 편이라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저음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들으면 최소 이 정도로 저음이 빠집니다. 이건 뭐 오픈형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이어팟은 저음이 잘 들려서 잘 만든 이어폰인데 이상하게 지금 이 제품은 불량인지 저음이 조금 소리가 좀 이상해요. 재생되는 소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떨리는 소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제 기준에서는 불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볼 때 음악 감상용으로는 좀 무리고 영상이나 통화용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픈형이 이 고음이 좀 찰랑거리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유선을 많이 끼고 다닐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은 애플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된 C타입 단자 성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플 C타입 달았는데 이 출력 제한은 왜 한 거죠?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출력 제한으로 인해 DAC의 성능이 다 발휘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대비 유선 덱은 60%의 성능, 블루투스 송신기는 72%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외로 배터리를 보유한 덱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플은 원래는 맥이라는 컴퓨터로 시작을 했지만 아이팟이라는 음악 플레이어로 꽤나 음악 감상에 진심인 회사였는데요. 잡스용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너무 음악 감상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리 음감 마니아가 소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성능을 낮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애플도 나름 소수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보다 나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수준만 되어도 참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제게 힘을 주셔야 애플이 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